자, 해저 확장설. 아까 여러 가지 판구조론까지 가기 위한 과정에서 대륙 이동설부터 판구조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게 대륙 이동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저 확장설도 중요합니다. 자, 해저 또는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바다의 바닥이 바다 아래 바닥 역시 땅이 있을 건데 그 땅이 확장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헤스와 디츠가 함께 연구해서 발표한 건데, 자,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해령. 자, 이런 거야. 자, 해령 들어봤습니까? 해자는 바다 해자. 령은 고개 영자야. 산맥,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그거 영자야. 과거에 조선시대 관직 중에 가장 높은 게 뭐였지? 왕 말고. 임금 말고. 영의정, 자의정, 삼정승. 삼정승인데 제일 위가 그리고 자의정과 우의정 위에 영의정이잖아. 영자가 역시 같은 영자야. 가장 높다 그 말이지. 자, 이겁니다. 아까 멘틀이 상승하고 하강한다고 그랬는데 멘틀이 상승할게. 멘틀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이거 마그마가 만들어지거든. 이거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어쨌거나 상승한 위에서 땅에서 올라오면 용융점 떨어지면서 녹아. 이 마그마 만들어져. 어쨌거나 멘틀 상승부에서 마그마가 분출되게 될 건데, 그럼 이놈들이 분출돼서 상공으로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나와서 식겠지? 그리고 끊임없이 밑에서 올라올 거잖아. 그럼 양쪽으로 퍼져가겠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만들어지면서 양쪽 퍼져갈 때 가운데 이런 구조를 만들겠지. 양쪽 나눠지는. 이게 바로 산맥이야. 바다에서의 산맥. 이걸 해령이랍니다. 참고로 이놈의 폭은 상대 1000에서 한 2000km 됩니다. 폭은. 높이는 2, 3000m 되고 바다에서. 높이가 2, 3000m라고 되니까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지. 근데 바다의 평균 깊이가 얼마쯤 될까? 바다의 평균 깊이. 11,000km. 11,000km는 가장 깊은 곳. 5,000. 참고로 기본적으로 약 3,800m입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약 4km. 그러면 아까 이게 4,000m쯤, 3,800m쯤 될 거니까 이게 높이가 2,000m, 3,000m 되어도 얼마든지 물속에 있는 거지. 되겠나? 자, 바다의 산맥. 자, 이게 해령이고. 자, 그러면 양쪽으로 뻗어나간 걸, 이걸 바로, 자, 밑에서 올라올 거니 양쪽 계속 퍼져가겠죠? 이걸 해양저 확장, 해저 확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쪽 퍼져가는 것.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전체적인 내용은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자, 그러면서 마그마가 형성되게 되고 이게 뿜어져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식어서 지각을 만들고, 근데 밑에선 계속 밀고 있을 거니까 이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 퍼져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해저 확장설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해저 확장설을 알아내는데 기본이 됐던 게 뭐냐면 해저 지형을 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아래의 모습들이, 지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입니다. 근데 아까 바다의 평균 깊이가 3,800m. 그리고 깊은 곳은 11,000m. 엄청나게 깊지.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나? 그건 너무 더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음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음파 쏴가지고 이게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겠지? 그런 걸 이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군한테 이거 잠수함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 그래서 이 잠수함 잡으려고 레이더를 개발한 거야. 그 음파를 쏘게 되면 초음파를 쏘면 부딪히고 다시 오겠지? 참고로 초음파 속도 알잖아.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알지? 그러면 얼마의 거리에 있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잡아낸 거야. 이거를 나중에 해저 지형 탐사에 이용하는데 배가 쭉 지나가는 거야. 배가 쭉 지나갈 때 음파 쐈어. 탕 부딪혀서 다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 깊은 곳은 갔다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얕은 곳은 많이 올라와 있으면 금방 올라오겠지? 이걸 재는 거지. 그러면 쭉 지나가면서 지형이 밑에 어떻게 돼 있구나 다 판단하는 거지. 자, 그래서 아까 그렇게 파악했던 게 산맥 모양이 있고 이런 흔적 퍼져가 그 뒤에 어떤 모양이 돼 있다 이런 걸 보고 이론을 만들어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왕복.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음향측심법이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음향, 소리죠. 측심, 측정한다 깊이를. 그래서 소리를 이용해서 음파를 이용해서 깊이를 잰 게 바로 음향측심법. 자, 그러면 쭉 지나가다 보면 밑에 아래 깊이가 어떻게 된다? 모양이 어떻게 된다? 해저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거지. 자, 됐습니까? 자, 이거 하나만 예를 듭시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00km/h로 2시간 갔어. 그럼 얼마 간 거야? 거는 200. 200이죠? 좀 전에 속력에다 시간 곱한 거잖아. 맞지?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거리에 해당되는 게 수심이 되겠지? 자, 수심을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력, 음파의 속력을 V라고 할게. 그러면 깊이는, 자, 시간은 T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시되는 시간이 뭐냐면 왕복 시간이에요. 되돌아오는 시간. 근데 우리 깊이라는 것은 왕복입니까? 편도입니까? 편도지. 그러면 이 시간 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반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왜 대응될 거고, 그러면 깊이라는 것은 속력 곱하기 시간. 근데 시간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반만 써라. 그래서 줄여가지고 우리가 2분의 1 VT 이렇게 씁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공식을 외워야 돼. 이게 아니야.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예로. 자, 속력이 1500이야.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음파의 속력이 1500이라고 실제로는 수심에 따라서 수온에 따라서 이 값은 변할 수가 있어. 근데 아주 미세하게 변해. 크게 차이 안 변하고. 그런데 문제에서 거의 다 속력이, 초음파의 속력이, 음파의 속력이 1500이라고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예를 들어 문제에서 4초가 걸렸다. 이건 왕복 시간이지? 그럼 깊이가 얼마입니까? 3000. 맞지? 그래서 깊이는, 수심은 2분의 1 VT 1500에서 4를 곱하면 요거 3000 나온다. 이 말이잖아. 쉬운 거야. 아주 간단한 계산. 가끔 물어봐. 됐죠? 넘어됩니까? 자, 그러면 해저 지형. 이렇게 파악된 해저 지형은 자, 두 개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 대륙의 바다지만 대륙에 바로 붙어있는 대륙 주변부와 그리고 먼 바다 영역들. 현재 해저 평원. 자, 그래서 설명 한번 할게.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륙 주변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륙 주변 영역을 말해. 대륙에 붙어있는 바다 영역들. 됐나? 별거 없지? 심해저는 말 그대로 대륙 주변 말고 저 한쪽 보면 바다 가운데 이 바다의 바닥들을 말한다는 거지. 별거 없지?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자, 이 대륙, 자, 해저 지형들의 일부 명칭들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가끔 뭐 해저 지형 지금 여기 해저 확장설의 내용 가지고 이걸 물어보진 않아. 저 뒤에 다른데 이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거든. 그래서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대륙붕이 뭐냐면 대륙에 인접해 있는 깊이가 얕은 곳을 말해. 얼마쯤 되냐면 수심이 200m 미만의 완만한 곳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에 수심 얼마쯤 될까? 평균이? 170. 우리 서해 바다는 가장 깊은 곳이 80m 약간 넘어. 44m밖에 안 돼요. 평균. 그리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약 100m입니다. 근데 동해는 좀 깊지? 동해 평균 수심은 1500이 넘어. 독도 주변에 빠지면 안 돼. 돌아오기 힘들지. 자, 갈게. 자, 대륙붕. 자, 대륙붕은 완만하고 수심이 200m 미만입니다. 대륙붕은 일단 그렇고. 자, 그리고 완만하다가 이 대륙붕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수심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수심이 깊었자 급격히 경사가 급해. 경사자에 있기 때문에 뭐라 부르냐면 대륙 사면이라고 불러. 경사면 그 말이야. 대륙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륙이란 말들을 쓰는 거야. 자, 대륙 사면 경사가 급하다.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참고로 대륙붕이나 대륙 사면이나 나중에 딴 데 조금 다음 단원들 앞으로 배울 단원들에 좀 언급되는 내용들이라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대륙 사면이 끝나는 곳에 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이거 해구라 한다 그랬죠? 참고로 구자가 뭐냐면 고랑구자예요. 고랑. 바다의 고랑 그 말이죠. 자, 수심이 6km 이상으로 아주 깊은 곳입니다. 아까 바다의 평균 깊이는 4km, 3,8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6km 이상의 아주 깊은 곳이죠. 아까 뭐 11,000m 얘기했던 곳, 해구 중에 가장 깊은 곳이 마리아나 해구거든. 마리아나 해구 들어봤습니까? 네. 이 마리아나 해구가 11km야. 엄청나게 깊지? 어쨌든 이거 해구입니다. 자, 그런데 대륙대라는 게 있어. 대륙대. 참고로 아까 해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판들이 움직일 때 대륙으로 되어 있는 대륙판도 있고 바다에 있는 해양판도 있어.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누가 더 무거울까? 밀도가 누가 더 클까? 해양판이 더 큽니다. 나중에 볼게.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서로 부딪히면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됐나? 그러면 파고 들어갈 때 이쪽에 움푹 패이겠지. 여기 바로 해구야. 그래서 해구가 있는 곳은 한 놈이 파고 들어가고 있구나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고 들어가면 덜컹거리면서 지진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해구가 있는 주변들은 지진 많이 발생하지.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과정을 배우겠지만 파고 들어가면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줄줄이 올라오겠지? 화산 활동들이 많은 거지.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 일본 옆에 일본 해구가 있고 일본 해구에서 들어가면서 현재 화산 활동이 여기서 만드는 게 일본이잖아. 되겠나? 아까 마리아나 했죠? 마리아나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괌, 사이판 들어봤지? 걔들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되겠나? 자, 그래서 해구는 그런 거고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 여러분들 그 태평양 주변을 불의 고리라 이야기를 하지. 고리, 환자, 환태평양. 태평양 둘레에 많은 지각 변동 발생하잖아, 맞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주변은 대부분 다 파고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있어. 이걸 뭐라 하냐면 섭입이라 하거든? 판이 들어가고 있어. 해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 됐나? 근데 대서양에는, 자, 봐봐. 대서양은 아까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붙어 있다가 떨어졌잖아, 맞지? 참고로 해양판과 대륙판이 한 세트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한 세트로. 해양판과 대륙판이 한 세트야.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 인접해 있는 여기, 바다와 대륙이 인접해 있는 여기, 섭입할까 안 할까? 안 하지. 같이 계속 멀어지는 거지. 근데 지구는 둥글잖아? 그러면 대서양이 넓어진단 말은 태평양은 좁아지겠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륙분과 적게 대륙분, 대륙수 하면 해구. 이게 한 세트가 바로 태평양 주변이야. 근데 대서양에는 섭입 있다 없다? 없다. 대서양은 대륙궁, 대륙수 하면 대륙대로만 돼 있어. 그래서 대륙분과 대륙수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해구를 가지느냐, 대륙대를 가지느냐 그거지. 됐나?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잠깐 좀 쉽게. 자, 그래서 대륙대는 아주 완만해지는 지대입니다. 그래서 대륙붕 완만하다가 대륙섬에 경사져 있다가 다시 완만해지는 지대. 경사를 그래도 경사가 있습니다. 아예 경사가 없는 곳이 해저평원. 자, 가운데 해령. 거대한 산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저산맥이란 말을 씁니다. 거대한 산맥. 자, 그리고 주변에 해산이라고 작은 산들도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해저, 화산, 해산. 참고로 해저, 화산 이런 겁니다. 아까 해령에 밑에서 마그마 올라올 거잖아, 맞지? 물론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 다 올라오겠지. 근데 주변에 만약 약한 부분 갈라진 틈이 있다면 그쪽을 삐집고 나오겠지. 조금 분출돼서 나올 거잖아? 그럼 작은 산을 만들겠지. 이게 바로 해산입니다. 되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자, 해저평원, 심해저평원. 자, 이 그림상에서는 축약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자, 증거. 해저 확장설의 증거.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대륙 이동설과 해저 확장설 그랬는데 증거에 대한 이해. 자, 일단 모양을 간단하게 그릴 건데, 자, 설명하고 이건 적는 걸로 할게. 자, 기본적으로 이거 아까 해령 밑에서 마그마 올라온다고 그랬죠? 멘틀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적을 건데 지금 우리가 다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 맞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봐봐. 해령이 있고 이거 단면인데 자, 마그마가 올라올 거야. 올라오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들이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밀어내기 때문에 양쪽으로 뻗어나가겠지. 확장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바다 아래에 있잖아, 맞지? 그러면 해수면이 있을 겁니다. 됐나? 자, 그러면 문제지 이걸 잘 물어봐.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변하는 요소들. 자, 여러분들 해수면 있지? 자, 이 바다까지 닿으면 이걸 뭐라 부릅니까? 이만큼은 이 길이를 수심이라 하죠? 수심이 어떻게 되고 있지? 증가하는 거지? 수심이 증가한다. 자, 그리고 자, 물론 대칭이지만 A와 B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예? B죠. B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밀려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잖아. A는 얼마 전에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자, 그러면 A를 예를 들어서 1만 년이라 하고 해령에 가까운 해령으로부터 먼 B를 예를 들어 나이가 10만 년이라 할게. 됐나? 이런 식으로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지. 됐습니까? 실제로 암석된 나이를 다 잴 수가 있거든.
그래서 해양 지각의 나이, 이들 암석들의 연령이 많아진다. 이거 다 쓰고 갈게. 하나 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에 해령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고로 바다 속에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있잖아, 맞지? 또는 황사처럼 바다 한점을 우리가 대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떨어진 애들도 있겠지. 그럼 여러 가지 퇴적물들 많이 쌓이겠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A는 1만 년 동안 쌓였겠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10만 년 동안 이동하면서 계속 쌓였겠지. 그래서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근데 가끔 이걸 이 말을 하게 돼. 뭐냐면 해저 퇴적물 중에 가장 밑에 있는 놈이 나이가 어때? 가장 오래된 거죠? 그 지각 나이와 거의 비슷하겠지.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 해저 퇴적물의 최하층의 나이.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 별거 없잖아, 맞지? 이해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막 만들어지면 마그마 올라와서 굳으면 아직 따끈따끈하겠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식겠죠. 그래서 이놈이 내고 있는 열이 흘러나오는 양, 지각 연료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식을 거니까 점점 열량이 줄어들겠죠? 그 양은 줄어든다는 거지. 물론 지각 연료량은 잘 묻지는 않습니다. 일단 위에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이 자료는 뭐냐면 이거는 이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채취될 수 있는데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짐에 따라서 나이 연령이 많아진 것, 그리고 퇴적 두께가 두꺼워지는 것. 그냥 이건 그래프화 시킨 거지. 별거 없고. 자, 이거 오늘 이 내용만 쓰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이 그림 자료는 안 보이지 지금? 그 16번에 좀 정리를 좀 할게. 16번에 자, 테마 1의 16번 문항에 자, 요 내용을 한번 조금만 좀 쓰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 연료량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아까 설명했던 건데, 참고로 해령 부분은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 멘틀의 상승부로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열이 많이 나지? 연료량 높다 그 말이야. 이 빨간색이 세로축이 연료량 값이거든. 자, 그러면 시간 지날수록 퍼져가면서 냉각되겠지. 그래서 양이 줄어드는 거지. 다 식은 거죠? 그리고 자, 해구 부근은 또 월등히 낮잖아, 맞지? 왜 이러냐면 아까 해구는 자, 표면에 나와 있는 판이 섭입하는 곳이지, 파고 들어가는 곳이지. 자, 표면이 온도 높아나죠?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죠? 땅속 들어갈수록 높아진다 그랬죠? 아직 땅속이 아직 우리 지구 중심, 아까 우리 지구 중심부의 열, 아직 중심은 안 식었다 그랬잖아. 기억나나? 그러면 표면에 있는 차가운 놈을 밀어 넣는 거잖아. 그럼 그 지역은 온도 높을까 낮을까? 표면에 차가운 놈을 밀어 넣었어. 온도 높아나자. 낮겠죠? 그걸 말하는 거야. 따뜻한 물이 있는데 내가 얼음을 밀어 넣었어. 그쪽은 온도 낮겠지. 그래서 지각 연료량이 낮게 나타난다고. 됐나?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들어가게 되면, 섭입하게 되면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분출할 거니까 여기 좀 높겠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아까 해령은 마그마에 의한 거고 점차 냉각이 돼서 줄어들 거고, 자, 이 부분은 해구, 섭입이란 말이 파고 들어가는 걸 말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차갑기 때문에 연료량이 낮다. 자, 역시 호상열도라 말한 것, 여기 역시 마그마에 의한 거다. 자, 두 가지만 설명할 건데, 자, 이게 호상열도란 게 있잖아, 맞지? 열도, 1번 열도, 열자가 뭘까? 1번 열도에 하와이 열도, 열. 뜨거운 열? 뜨거운 열이 아니라 나열돼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봐봐, 이런 거였지? 자, 일본 밑에 이렇게 섭입하고 있단 말이야. 그 판이 섭입하게 되면 줄줄이 마그마 만들어지겠지. 그럼 줄줄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섬들이 나열되는 거지. 근데 일본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 약간 이렇게 휘어있지. 왜냐면 판이 봐. 이 판이 수천 킬로미터 될 거란 말이야. 아주 넓은 판이란 말이야. 이게 직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휘어서 들어가게 되면 밑에 만들어진 건 마그마도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대로 올라올 거니까 만들어진 섬들도 이렇게 호의 모양 띄고 있겠지. 그래서 호의 모양이라고, 부채꼴 모양이라고 호상이란 말 쓴 거야. 자, 마지막. 자, 해양과 대륙을 보게 되면 약간 더 누가 높냐면 대륙이 높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방사성 원소가 해양 지각보다
대륙 지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참고 나중에 하겠지만 해양 지각의 주 암석이 현무암이거든. 대륙 지각의 주 암석은 화강암이야. 참고로 화강암에 이게 많기 때문이에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자, 증거로서 자, 5번째로 고지자기 줄무늬 대칭 분포. 이거 안 했죠? 자, 이거 좀 할게. 자, 고지자기 줄무늬. 자, 지자기. 자기란 말은 자석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란 말은 땅의 자석. 그리고 고란 말은 옛날. 이 말이거든. 자, 요거 봐야 돼. 여러분들 우리 자석을 만드는 원료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자석. 여러분들 자철석 들어봤습니까? 철 성분이 들어있는 이거 철이야, 철. 철인데 자석을 만드는 원료야. 자,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철이 있으면 철은 자성을 띌 수가 있어. 그래서 현재 밑에 발산경계, 자, 밑에 멘틀 해령 하부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거야. 그러면 이 마그마 속에는 철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분출되고 굳는 과정에서 자화가 이루어져. 주변에 만약 자석이 있다면 자석이 될 수 있는 자철석들이 주변 자석에 의해서 자석이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잖아. 맞지? 자, 지구 북극은 무슨 극이죠? 북극은 S극입니다. 자, 원래 자석은 다른 극끼리 반대 극끼리 끌어당기잖아? 그럼 봐. 나침반도 하나의 자석이죠. 맞지? N극이 우리 북극을 가리키고 있잖아. 북극은 S극이기 때문에 자성이 S극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되겠나? 됐지? 자, 그러면 지구라는 커다란 자석이 있을 거니까 여기서 뿜어져 나온 마그마가 그 속에 있는 철 성분들이 자석화된다. 그 말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굳어버리겠지? 자석돼서 굳어버린 거야. 됐나?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근데 이렇게 자석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 돌 덩어리들이 땅이 자석이 됐기 때문에 지작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러면서 양쪽으로 퍼져가겠죠? 자, 그럼 갈게. 만들어진 다음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 다음에 양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됐나? 자, 근데 아까 북극은 무슨 극이라고? S극이야. 지구는 커다란 자석이죠?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뒤집어집니다.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북극은 S극이지만 어느 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N극으로 바뀌어버려요. 남극은 반대로 지금 N극이지만 나중에 S극으로 바뀌어버리고. 이 주기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지구라는 커다란 자석은 계속 뒤집어져 왔어. 이걸 지작이 역전이라 그래. 역전된다. 뒤집어진다. 됐나? 자, 그래서 이게 현재의 모습이고 이게 역전된 모습. N과 S가 서로 바뀌어있죠? 주기가 일정하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가끔 묻기도 해.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설명할게. 자, 지금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참고로 밝은 색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짙은 색깔 띠고 있는 애들 있잖아. 맞지? 짙은 색깔을 띠고 있는 애들이 지금의 자기장인 방향과 같은 때를 말해. 됐나? 자,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어두운 색. 자, 지금 해령이니까 마그마들이 뿜어져 나와서 자화가 되겠지? 지금 지구의 자석 방향, 자기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돼서 뻗어나오겠지? 됐나?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 자기로서는 방향이라 할게.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자화된 다음에 양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근데 만약에 30만 년 전에 그때는 반대였다 치자. 그 말은 지구 자기장이 빨간색이 아니라 반대였다 이 말이지. 그러면 3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애들은 그때도 이 해력은 그대로 있었거든. 그럼 이때 마그마가 분출됐을 때 만들어진 애들, 자화된 애들은 반대로 자화가 됐겠지. 근데 30만 년 전이니까 여기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지? 어떻게 되지? 이동해서 양쪽 이동하지? 걔들이 지금 이 초록색 위치까지 와 있다 칠게. 됐나? 근데 봐. 이들은 벌써 자화가 된 다음에 굳었잖아? 자석의 방향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안 변하고 옛날 그 방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이 바닥, 이 돌, 땅에서 자기를 측정했을 때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양쪽 어떻다? 서로 어때? 양쪽으로 해령을 중심으로 같다 대칭되어 있다. 그 말은 이 해령 중심으로 여기 뻗어나왔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됐나? 자, 정리합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거, 일단 고지적 줄무늬 대칭 분포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고, 자, 두 번째, 여섯 번째 증거가 될 건데, 자, 열곡과 변환단층의 존재. 자, 변환단층은 뒤에 가서도 한번 할 겁니다. 자, 열곡. 열곡이 뭐냐면, 분열돼서 생긴 계곡을 말해요. 참고로 이겁니다. 좀 더 그림을 한번 보겠지만, 자, 책으로 그때 지난번 설명했었는데, 밑에서 이게 해령이야. 밑에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지각 만든 다음에 양쪽 뻗어나가면서 자연스레 가운데 양쪽 뻗어나가면 거대한 산맥 만들고 가운데 이렇게 우프페인 계곡이 만들어지지. 이걸 열곡이라는 거야. 분열돼서 생긴 계곡. 됩니까? 자, 단면을 보면 무슨 모양이죠? V. 그래서 V자 열곡이라 하기도 해. 그랬지? 자, 그러면 이렇게 열곡이 있단 말은 갈라졌단 말이잖아. 이것도 증거가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게 열곡. 자, 하나 더 볼 건데, 여러분, 이게 지구 전체 펼쳐져 있는 판의 경계들을 표현한 거거든? 여기서 보면 굵은 선 있죠? 이 굵은, 전체 바다에 뻗어있는 이 굵은 선들이 바로 해령들이야. 해령 엄청나게 많지? 맞나? 자, 근데 해령이 쭉 이어져 있는데, 실제 보게 되면 다 마디마디 끊어져 있지. 왜냐면, 이 길은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야. 그럼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때, 마그마가 올라오는 속도 다 똑같을까? 아니겠지. 현재 각 지역마다 올라오는 속도 다를 거야. 그러면 올라오는 속도가 다르면 결과적으로 이 판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각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 그러면 이게 가는 속도 다르니까 다 끊어져 버리겠지. 예를 들어서 왼쪽과 오른쪽의 속도가 오른쪽이 더 빨라. 벌써 이들은 굳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찢어지고 끊어지겠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해령을 보게 되면 마디마디 다 끊어져 있어. 그러면 이 모습 볼게. 자, 해령이 있는데 이들이 마디마디 끊어져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마디마디 끊어져 있을 때 기존에 했던 해령과 해령 사이, 이 사이를 변환단층이라고 그래. 단층이 무슨 말일까? 끊어질 단차. 지층이 끊어졌다 그 말이잖아, 맞지? 끊어졌는데 변환단층, 변환. 서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야. 자,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자,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 뻗어가는 거지? 그런데 해령과 해령 사이는, 자, 봐봐. 이 사이는 위에는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아래는 왼쪽으로. 서로 어긋나는 거죠? 이 사이를 바로 변환단층이라는 거야. 봐봐, 잠깐만. 그러면 딱딱한 놈들이 서로 어긋나 있으면 여기 막 문질러지겠지? 지진 많이 발생할까 안 할까? 많이 하겠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양쪽에서 뻗어나가지 않는다면 여기는 서로 반대만 움직이는 이런 마찰이 없겠지? 그럼 지진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움직이니까 뻗어가니까 이 사이 변환단층 이 영역이 서로 문질러지고 있으니까 지진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많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 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변환단층에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이 그림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자, 양쪽으로 뻗어가면서 서로 움직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초록색 돼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변환단층 아니죠?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변환단층 됐고. 자,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X로 표현해 볼게. 지진. 자, 여러분들, 해령에서 지진 발생할까 안 할까? 해령에서 지진 발생할까 안 할까? 할 것 같지? 왜냐면, 해령은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잖아, 맞지? 계속 흘러내린 것보다는 좀 흘러나왔다가 굳어버리겠지? 또 시간 지나면 또 밑에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런 식이야. 그러면, 위에가 굳어 있으면, 딱딱하면, 이놈이 올라올 때 뚫고 나오겠지? 뚫는 과정에서 땅을 흔들릴 거잖아. 그럼 지진 발생하게 돼 있지. 무조건 화산활동이 있으면 지진 발생합니다. 됐나? 자, 그래서 자, 지진 다 발생한다. 해령에서 다 발생할 거다. 자, 여러분들 변환단층 해령과 해령 사이 지진 발생해 안 해? 아까 한다 그랬죠? 서로 마찰 일으키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역시 변환단층에도 지진 발생한다. 됐지? 표시 한번 해보자. 자, 이제 화산활동. 자, 화산활동. 자, 화산활동 동그라미로 표현해볼게. 자, 해령에 화산활동 있다, 없다? 화산활동이라는 것은 분출되는 걸 말해. 됐나? 해령 다 있잖아, 맞지? 다 마그마가 올라온다 그랬죠? 분출된다 그랬지? 그러면
자, 변환나층에 화산활동이 있을까 없을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없습니다. 원래 마그마 형성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마그마를 형성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없어. 그러니까 현재 화산활동이 없다는 거지. 됐나? 자, 이 초록색 영역은, 자, 지진 발생할까 안 할까? 초록색 영역. 지진 발생할까 안 할까? 이거 잘 안 합니다. 근데 분명히 움직이면서 이거 끊어짐이 생겼잖아, 맞지? 그래서 어느 정도 갈라져 있는 건 있어. 분명히 어느 정도 절단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초록색 기준으로 위에는 어디로 가지? 오른쪽. 아래 어디로 가죠? 오른쪽. 거의 같이 가고 있잖아.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같이 가고 있지. 끊어져 있지만. 서로 마찰 안 일으키겠죠? 지진 거의 발생 안 합니다. 됐나? 자, 그래 마지막 해구 부근의 지진 분포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하냐면 해구 기억납니까? 해구가 뭐였지? 그래 엄청 깊은 거 바다의 고랑이었죠? 뭐였냐면 두 개 판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판이 파고 들어갈 때 그러면서 움푹 패인 그것을 해구라 불렀잖아, 맞지? 자, 갑시다. 지금 우리나라 동해돼 있어. 동해. 여기 현재 대륙돼 있는데 이거 유라시아 대륙 우리나라를 말합니다. 자, 여기 현재 일본. 자, 갑시다. 만나게 되면 아까 원래 대륙하고 해양 중에 누가 더 밀도 크다 그랬지?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 해양판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파고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들어가게 되면 마그마를 만들어. 그럼 이것들이 그대로 분출돼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랬지? 자, 들어가는 걸 뭐라 불렀죠? 파고 들어가는 걸? 섭입이라 불렀어. 그러면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막 부딪히게 될 거잖아, 맞지? 마찰 일으키겠지. 그러면 이 지역에서 뭐가 발생해? 지진이. 그런데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해구를 시작으로 점점 멀어질수록 깊어집니까? 얕아집니까? 깊어지죠? 여러분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섭입대를 따라서 점점 깊어진다. 그 말이지. 그 말은, 파고 들어가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됐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섭입대라고 그럽니다. 이 영역을. 그리고 이에 대한 나름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니오프란 사람이라서 그 사람 업적을 그리기 위해서 베니오프대라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섭입대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베니오프대란 말이 나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섭입대를 따라서 진원이 분포하게 되는데 그 진원의 분포를 보게 되면 해구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감에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 깊어진다. 그 말이지? 그 말은 파고 들어가고 있구나 판단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 나중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참고로 일본은 뭐냐면 유라시아 대륙의 태평양판, 해양판이 파고 들어가면서 마그마 만들고 뿜어져 나와서 만들어졌거든. 그러면 일본은 해양판에 있을까? 대륙판에 있을까? 그림 봐봐 여러분들. 일본은 해양판에 있습니까? 대륙판에 있습니까? 참고로 판의 경계는 속까지 보는 게 아니야. 판의 경계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표면에만 드러나는 곳을 판의 경계라고 그래. 그러면 해구가 있는 곳이 판의 경계겠죠? 그러면 일본은 해양판이야? 대륙판이야? 대륙판이죠. 해구가 판의 경계라니까? 그래서 대륙판, 유라시아 대륙 위에 있는 거지? 우리 당장 봤을 때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의 개념으로 본다면 대륙판 위에 있는 겁니다. 되겠나? 자, 넘어갈게.